반갑습니다. 경제대피소 소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식량, 의료, 미디어 그리고 에너지 기술까지 독점하며 우리를 통제하려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야기가 깊어지다 보니 이거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음모와 통제의 끝은 결국 아주 단순한 한 가지 목표로 귀결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바로 부의 대이동입니다. 그들이 인구를 줄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가치를 빼앗아 그들의 금고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영원히 말을 잘 듣는 노예로 부리기 위함이죠. 오늘 35화에서는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금과 화폐 시스템의 붕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주류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금은 낡은 유물이다. 이자가 안 나오는 돌덩어리다. 이제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미국 주식이 최고다. 과연 그럴까요? 그들이 여러분에게는 금 사지 마라, 주식 사라, 예금해라 라고 떠들면서 정작 자기들은 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작년 한 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1967년 이후 무려 5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미국의 동맹국들조차 조용히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미친 듯이 실물금을 사들여 창고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앞에서는 금이 쓸모없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사재기를 하는 이 이중적인 태도. 오늘 저는 이 거대한 금융 사기극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왜 그들은 종이돈 시스템이 끝장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에게는 끝까지 종이돈을 들고 있으라고 강요하는지, 그리고 다가올 화폐개혁의 태풍 속에서 유일한 생명줄인 실물 자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아주 현실적이고 냉정한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의 정체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갑에 있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그리고 통장에 찍힌 숫자들, 이것을 우리는 명목화폐, 피아트 머니라고 부릅니다. 1971년 이전까지는 달러를 가져가면 은행에서 금으로 바꿔줬습니다. 즉, 돈이 곧 금 보관증이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돈은 그냥 정부가 돈이라고 우기니까 쓰는 종이 쪼가리가 된 것이죠. 아무런 실체가 없는 신용화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실체가 없으니까 정부와 중앙은행 마음대로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를 기억하십니까? 미국 연준이 단 2년 만에 미국 역사에서 발행한 전체 달러의 40%를 찍어냈습니다. 돈이 흔해지니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죠. 짜장면 값이 오르고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는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딥스테이트 금융 세력은 이 사기극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교묘한 수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종이금 시장입니다. 여러분이 은행 가서 금 통장을 만들거나 증권사에서 금 선물이나 ETF를 산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금을 샀다고 생각하겠죠? 내 자산 목록에 금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산 것은 금이 아니라 금 가격에 연동된 종이 쪼가리, 즉 금 보관증을 산 것뿐입니다. 문제는 월가와 런던의 귀금속 거래소들이 실제 금고에 있는 금보다 무려 100배나 많은 양의 종이금을 발행해서 시장에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부분지급 준비제도라고 합니다. 금괴 하나를 놓고 100명에게 주인 행세를 하게 만든 겁니다. 만약 내일 당장 경제 위기가 터져서 사람들이 내 금 실물로 내놔라 하고 은행으로 몰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줄 금이 없습니다. 100명 중 1명에게만 줄 수 있고 나머지 99명은 허공을 잡는 겁니다. 이것이 뱅크런보다 무서운 골드런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할까요? 금값을 인위적으로 누르기 위해서입니다. 금은 달러의 경쟁자입니다. 사람들이 달러를 불신하면 금으로 몰려갑니다. 금값이 폭등하면 달러가 똥값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이금을 무한대로 찍어내서 시장에 매도 폭탄을 던집니다. 공급이 많아 보이게 착시를 일으켜서 금값을 억지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조작질이죠. 그런데 최근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젤 3 협약이라는 새로운 금융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내용이 복잡하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부터 은행들은 장부상에 있는 금을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100% 실물 금으로 가지고 있어라. 종이금은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쳐주지 않겠다.
이것은 게임의 규칙이 바뀐다는 거대한 신호입니다. 딥스테이트 내부에서도 이제 종이 돈 노름은 끝났다. 거품이 터질 때가 됐으니 우리끼리는 실물을 챙기자는 합의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모으는 겁니다. 종이 금 시장이 붕괴될 것을 대비해서 진짜 실물을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다가올 그레이트 리셋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달러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디지털 화폐 CBDC를 도입할 때 사람들은 묻겠죠. 그 디지털 돈을 뭘 믿고 씁니까? 그때 그들이 내밀 카드가 바로 금입니다. 우리의 CBDC는 금으로 보증됩니다 라고 말하려면 금고에 금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때 금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입니다. 지금 금값이 어떻습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돈에 20만 원, 30만 원 하던 것이 순식간에 40만 원을 넘더니 이제는 60만 원, 70만 원을 뚫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싸다고 생각하시죠?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죠?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격은 앞으로 올 가격에 비하면 헐값입니다. 화폐 개혁이 일어나고 리셋이 되면 금 한 돈의 가치는 100만 원, 200만 원 단위가 아니라 아예 가치 측정의 기준 자체가 바뀔 겁니다. 그때 가서 사려고 하면 늦습니다. 파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위기가 닥치면 금은 파는 물건이 아니라 숨기는 물건이 됩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 국가들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들은 달러 결제망에서 탈출해 금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무역 화폐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팔고 달러 대신 위환화를 받거나 금을 받는다는 뉴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딥스테이트는 이 위기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그들은 경제를 고의적으로 붕괴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통제된 붕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을 폭락시키고 은행을 부도내서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을 겁니다.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펀드 계좌가 반토막 나고 은행이 문을 닫아 현금을 찾을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짠 하고 나타나서 해결책을 제시하겠죠. 기존의 종이 화폐는 실패했다. 은행도 믿을 수 없다. 이제 우리가 만든 안전하고 편리한 연준 코인, 한국은행 코인을 쓰자. 이 과정에서 현금은 강제로 디지털 화폐로 전환될 것이고 그 가치는 크게 절하될 겁니다. 하지만 실물 금과 인을 가진 사람은 이 화폐 개혁의 태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금은 어떤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는 인류 역사상 유일한 진짜 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31화에서 벙커 이야기를 했죠. 그 벙커 안에 그들이 쟁겨둔 게 쌀과 물뿐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지하 금고에는 골드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워런 버핏 같은 투자의 귀재들이 최근 뜬금없이 금광 회사 주식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음악이 멈추는 의자 뺏기 게임에서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건 실물을 쥔 사람뿐이라는 걸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직도 비싼 은행 예금 이자 몇 푼에 목숨을 걸고 조작된 주식시장에서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카지노에서 플라스틱 칩 가지고 노는 것과 같습니다. 카지노가 문을 닫으면 그 칩은 그냥 쓰레기입니다. 환전해줄 창구가 사라지니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내 자산이 전부 디지털 술자, 즉 은행 예금, 주식, 채권으로만 되어 있다면 당신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전산망이 마비되거나 금융 시스템이 셧다운되면 당신은 빈털털입니다. 최소한 자산의 10%에서 20%는 내 손에 쥐일 수 있는 실물로 바꾸십시오. 골드바, 실버바, 하다못해 돌반지라도 좋습니다. 은화는 소액 결제용으로 아주 훌륭한 비상금입니다. 그리고 은행 대여금고도 믿지 마십시오. 위기가 오면 은행 문부터 닫힙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미국 정부는 개인의 금 보유를 금지하고 은행 금고를 압수했습니다. 내 집 안방 금고 혹은 나만 아는 땅속에 묻어둔 금만이 진정한 내 돈입니다. 금은 투기 상품이 아닙니다. 금값이 오르고 내리고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금은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치가 0이 된 적이 없는 신이 만든 돈입니다. 이것은 재테크가 아니라 다가올 경제적 홍수에서 내 가족을 태울 구명조끼를 사는 행위입니다. 보험을 들 때 수익률 따지면서 드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금은 내 자산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화재보험입니다. 자, 돈의 진실을 알았습니다. 달러는 죽어가고 있고 실물만이 살 길입니다.
그들은 화폐를 붕괴시켜 여러분의 현금을 휴지로 만든 다음 헐값이 된 여러분의 자산을 줍줍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딥스테이트가 노리는 게 단순히 화폐뿐일까요? 의식주 중에 가장 비싸고 우리 삶의 터전이 되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 재산이 묶여 있는 것,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들은 이미 큰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개인이 집을 소유하는 시대를 끝내고 모든 국민을 월세 생활자로 만들겠다는 계획. 블랙록 같은 거대 자본이 한국의 아파트, 미국의 주택을 쓸어담고 있는 게 우연일까요? 다음 제36화에서 부동산 붕괴와 거대 자본의 습격, 당신의 집이 월세방이 되는 날 블랙록은 왜 주택을 사재기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라고 하죠. 금리가 올라서 영끌족이 죽어나간다고 하죠. 그런데 왜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전 세계의 주택을 미친 듯이 매입하고 있을까요?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전 국민이 거대 기업의 소장농으로 전락하는 부동산의 구독 경제화 음모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진짜 경제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경제 대피소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